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과거에 비해 유독 그 영향력이 줄어든 단어들 중 하나가 이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가족 혹은 친구 외의 타인과는 거의 소통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소통의 범위는 광대해졌지만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촘촘하게 얽혀있던 이웃관계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와 상관없는 타인과 딱히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소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는 건데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지만 출퇴근길 매일 만나는 이웃사촌과는 인사 한번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정서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관계에 있어서 풍요 속의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오늘날, 이웃이라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타인으로 그 대상을 넓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통 영역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타인과의 소통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에스터의 슬기로운 대화생활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엔 우리가 나와 대화하기란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그런 나 말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갖고 있는 타인이죠. 너라고 하는 타인과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또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였어요? 오프닝이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오늘은 공주 이야기를 갖고 왔어요. 네, 여기 굉장히 공주를 닮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공주냐면 백설공주예요. 여러분, 백설공주는 새엄마가 사과를 줘서 사과를 먹고 독사과를 먹고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장면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백설공주가 그렇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백설공주한테 어머 허리가 너무 얇고 예쁘다고 하면서 허리띠로 졸라서 죽이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머리빗으로 빗어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다 살인 미수에 그치죠. 하지만 세 번째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설공주는 세 번이나 죽을 위험에 닥쳤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백설공주 너무 안전불감증 아닌가 싶어요. 어쩜 그렇게 문을 열어줬을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당했으면 문을 안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백설공주가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7남자. 자그마치 7명의 사람과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대식구들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왜 타인하고 얘기하고 싶었을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이 오프닝으로 갖고 왔던 이야기 주제는 우리가 타인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대화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좋은 걸까? 혹시 여기 있는 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일로라고 해요. 사일로. 곡식 저장 창고이기도 하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저기다가 군소물품을 막 넣어두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일로를 보면 이렇게 뭐 명동에 하나, 뭐 저기 수유리에 하나, 뭐 대전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지 않아요. 한 곳에 여러 개가 밀집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큰 거 하나 짓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작은 거 여러 개 지으면 이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개 짓는 것보다 작은 거 여러 개 짓는 것보다 큰 거 하나 짓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안 그러죠. 그냥 작은 거 여러 개 지어놨어요. 그런데 옛날 사일로들은요, 옆에 사일로와 옆에 사일로가 연결돼 있지 않대요. 또 게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 팀, 우리 가족, 우리 회사. 굉장히 팀, 회사
타인과 공동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만 한 부서에서 3년을 근무하고 5년을 근무하고 10년을 근무해도 한 집에서 부모 자녀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들이 정말 마음으로 또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한 부서에서 10년을 근무해도요 이 사일로드처럼 박 과장 김대리라고 부르지만 막상 박 과장님은 김대리네 무슨 일이 있는지 김대리가 어렸을 때 꿈은 뭐였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물리적 공간만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관계의 사일로 현상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모여있다고 한 곳에 오래 근무한다고 다 이들이 좋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느슨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연결되고 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 관계겠죠. 아마 백설공주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7난장이랑 살지만 7난장이랑 이게 대화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장이의 직업이 뭐였어요? 광부였죠. 그럼 광부는 직업의 특성상 몇 시에 나가요? 새벽에 나가죠. 몇 시에 들어와요? 밤에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 모닥불 앞에 있다 보면은 고된 몸으로 움직였으니까 어때요? 빨리 자야 되겠죠. 왜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7명의 남장이랑 살았지만 막상 백설공주는 외로웠던 걸 수 있겠어요. 백설공주는 얘기하고 싶었을 거야. 오늘 참새가 왔어요. 오늘 어떤 할머니가 머리 비팔러 왔는데 죽을 뻔했어요. 여기에 시커먼 더 설치해야 되겠어요. 또는 제가 왕궁에 있을 때 우리 새엄마가 나한테 이랬었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을까. 근데 그 자그마치 7명의 난장이랑 살았지만 시시콜콜 사소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문을 열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5년 동안 그 친구를 안다고 그 친구에 대해 다 아는 게 아니고 다 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공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공유해야 돼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많은 경험의 공간들을 공유할 때 진짜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하고 좀 더 화목하고 그리고 공간만, 물리적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공간을 공유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 해답은 바로 뭐냐면 작은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대화를 두 가지로 나누어요. 큰 대화와 작은 대화. 큰 대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 가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비즈니스, 업무 중심적인 거죠. 회사라고 한다면 보고서 다 작성했어? 몇 시에 할 거니? 이런 어떠한 결과물과 생산적인 물건, 상품에 대한 것들 이런 얘기라고 한다면 작은 대화는 그러한 업무 중심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오늘 넥타이가 멋있네요 라고 한다든가 화이팅! 수고했어 라고 하는 말들 이런 지지와 공감의 격려의 말들 전 이런 것들을 작은 대화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정서와 마음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어떤 걸 더 나눌 때 그 마음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을까요? 큰 대화예요? 작은 대화예요? 네. 그러니까 큰 대화도 해야 되지만 모두 해야 돼요. 작은 대화도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그 취업을 한 팀에서 훌륭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 작은 대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오늘 지난주에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오늘 괜찮나요? 라고 물어본다든가. 오늘 큰 프레젠테이션 있으시죠? 화이팅! 서로 격려해주고 공감해주는 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 대화,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첫 번째로 타인과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타인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CP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폐소생술이죠. 네. 이거 언제 해요? 네,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강제로 심장박동을 다시 뛰게 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들이죠. 제가 오늘 이 CPR 대화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네, 제가 앞에 작은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 CPR 대화법 이야기를 한 건 CPR 대화법은 주로 언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불편함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옆 사람이 너무 내 옆으로 왔어.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저리 가라고 얘기하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 아, 뭐야, 냄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 각자의 자리가 있는데요. 우리 조금 더 자리 옮겨볼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다르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불편한 관계에서의 일들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까 해요. 그런데 제가 이 CPR 대화법 이전에 작은 대화,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걸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오늘 찌개 너무 맛있어요. 엄마 립스틱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 이런 얘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오늘 대화법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립스틱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엄마로 빙의하신 것 같은 뭐래 한다든가 왜 그래? 용돈 필요해? 라고 한다든가 너 무슨 강의 듣고 하더니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호감과 존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배운 대화법으로 해도 이게 잘 안 통해요. 야, 인사나 잘하고 다녀. 말이나 잘하지 말고. 또서 뭐 배워왔겠나 보다? 얼마나 가나 보자? 자꾸 우리 놀린다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녕하세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아이는 괜찮아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일찍 가서 쉴래요? 평상시에 이런 호감과 존중의 대화로 끈끈해져야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평상시에 작은 대화하는 게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이 CPR 대화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CPR 대화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2013년도에 제가 만들어낸 대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각 S병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한 4대 병원, 제일 큰 빅4 병원 중에 3개의 병원의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께 이런 것도 제가 다 훈련을 시켜드렸었어요. 그럼 이 CPR 대화법은 총 4단계의 맨 앞글자를 딴 거예요. 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커넥션이에요. 커넥션이 뭐예요? 연결한다는 거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너무 흥분해 있으면 나한테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하는 거예요. 많이 화가 났어? 그러면 좀 기분 나빴나 보지? 내가 너무 화났을 때 나한테 공감의 소화전에 또는 타인이 너무 화가 났을 땐 타인을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시키세요.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시킨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먼저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잘잘못은 조금 있다가 따져도 괜찮아요. 흥분했을 때에는 누구 하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데 잘잘못을 따진다는 건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pick the fact라고 해서 사실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늦었어. 그랬을 때 나 무시해?가 아니라 우리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이야 라고 한다든가. 이해되시죠? 또는 이성이 똑같은 옷을 지금 3일째 입고 있어. 그러면 지금 티가 하나밖에 없나 보지? 이렇게 한다든가. 비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3번째 데이트인데 이 티를 3번째 입고 있어 라고 한다든가. 이해되세요?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꼬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가 바로 뭐냐면 임팩트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불편한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음식이 안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배가 계속 고파. 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초조해 하셔. 그렇죠? 저는 정말 늦게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로 가고 싶어.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이 늦게 나와서 우리가 많이 배가 고파요.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러니 음식이 몇 시에 나올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한다든가 엄마 김치찌개 좀 그만 끓여가 아니라 엄마 오늘은 된장찌개 좀 끓여줘요라고 한다든가 이해되세요?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불편한 상황을 참을 것이냐 얘기할 것이냐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참으면 우리한테는 어떠한 게 이로워요? 그쵸? 건강에 안 좋죠. 하지만 내가 불편한 걸 말 안 하면 불편한 사이가 안 될 수는 있어. 그렇죠? 하지만 불편한 걸 말하는 순간 불편한 사이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는 뭘 얻어요? 내가 뭘 불편해하는지 타인에게 전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안 바꿔도 아, 저 사람이 저게 불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여러 번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겼다. 우선 첫 번째 뭘 결정해야 돼요? 말할까? 말까? 하지만 말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Express honestly and gently. 솔직하게 말하되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을 낳았어. 예를 들면. 근데 딸이 엄마 나 왜 그 돼지처럼 못생겼어? 이러면 뭐라고 하실래요? 또는 너 이렇게 맨날 늦어?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면 고객들이 여기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이렇게 내 음식이 늦게 나와요? 이렇게 자꾸 어떤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그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했어요? 커넥션,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할 것.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동료야, 같이 일하는. 그런데 고객이 와서 이 직원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땐 안 불친절해. 친절한 편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닌데요? 친절한데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고객이 뭐라고 할까? 그쵸? 내 말 안 믿는 거야! 이러고 또 화를 내겠죠. 그쵸? 또는 그쵸? 얘가 좀 불친절하죠? 이 정도면 많이 나아진 거예요. 옛날엔 더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럼 또 고객이 뭐라 그래요? 그럼 교육 똑바로 시켜! 손해배상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세요. 이걸 동의와 비동의의 문제로 갖고 오면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이거를 동의와 비동의의 문제로 갖고 오면 둘 다 우리가 하여튼 지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조언하거나 한수를 더 뜨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위로하거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나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한술 더 뜨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막내 이모 더 못생겼었는데 시집을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 걱정도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죠. 또는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불친절해요. 왜 이렇게 환자 말은 안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삶이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도 삶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그 환자가 기다리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화가 난 사람들한테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화가 난 사람들한테 이 말이 효과가 없어요. 싸우려고 해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우선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을 먼저 하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조언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조언을 해도 괜찮아요. 또 내가 내 생각은 이런 건데 어때? 라고 위로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화가 난 사람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뭐라고 하고 내 말을 안 듣죠.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지고. 우리 지난주에 물어봤었죠. 화가 나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몸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기보단 뭐예요? 몸을 쓰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벌떡 일어나면 막 의자가 막 나동그러지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화나서 문 쾅 닫으면 어떻게 돼요? 문이 꽝 소리가 나요. 평소랑 똑같이 닫았는데. 왜냐하면 화가 나면 우리 몸에 있던 모든 당들이 근육으로 가요. 그러니까 몸을 쓰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책상 꽝 친다든가 발을 꽝 누른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자꾸 몸으로 표현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인 거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 정도면 안 뚱뚱한 거야? 이렇게 이쁜 돼지가 어딨니? 이런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렇죠. 몸은 씩씩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야, 니네 막내 몸 더 못생겼었어. 이 말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보세요. 감정의 라벨링이라고 해요. 뭐냐 하면 라벨링이 뭐예요?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의 감정에 이름표를 달아주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아까 편도체가 막 활성화된다고 했죠. 화가 나면. 근데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면 편도체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다시 어디?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 예. 그러면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느낌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어때 보여요? 급해 보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기차 시간이 지금 같아서 많이 급하시죠? 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이 지금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고객님 지금 많이 언짢으신가 보죠? 여기가 왜 이렇게 뭐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장실이 기대만큼 깨끗하지 않아서 좀 많이 실망하셨죠? 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의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낄까 한번 예측을 해서 우리가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많이 실망하셨죠? 그럼 저기서 뭐라고 할까요? 실망했으면 실망했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실망했죠? 라고 하는 말이 연결된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공감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그 사람이 실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실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많이 실망하셨죠?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하는 거예요. 꼭 느낀 말을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많이 화나셨죠? 라고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타인한테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하는구나,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화가 많이 가라앉아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니네 아빠랑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살았는데 뭘 못 살아 이렇게 한다든가 맨날 그런 소리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매번 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다. 아빠한테 좀 실망했다. 또 내가 좀 속상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속상한 일이 있어? 라고 한다든가 오늘 더 안색이 안 좋네 라고 한다든가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안색이 안 좋지 그럼 니네 아빠가 무슨 일 했는지 알아?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어떤 게 불편한 건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제 내 불편한 거를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관찰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것처럼 오빠는 날 무시해가 아니라 오빠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야, 너 또 시험 못 봤지? 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고객님이 저를 무시했잖아요가 아니라 고객님 아까 제 멱살을 잡으셨잖아요 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본 사실을 언급하는 거 그게 바로 pick the fact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지만 사실로 이야기하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그 사람한테 예를 들면 고객님 아까 저희 직원한테 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고객님 아까 저희 직원 무시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 이런다고요. 사실로 언급을 하면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인정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팩트가 뭐냐면 영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를 들면 고객이 왔는데 고객이 자꾸 우리한테 반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내가 기분도 안 좋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또 하나 다른 고객들도 우리한테 반말할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고객님께서 우리 직원에게 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욕을 하셔서 저희가 많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팩트. 마지막으로 리퀘스트.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뭘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 김치찌개 좀 그만 끓여. 그러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엄마 그 다음날 김치찜을 할 수도 있어. 김치 볶음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된장찌개면 엄마 된장찌개 끓여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고객님 저희 이름을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뭉뚱그리면 다들 또 자기 나름대로 뭉뚱그려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부정문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행동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는데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떠들지 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입을 가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안 하는 대신에 또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원하는 걸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뛰지 마 또는 조용히 해라고 이렇게 명령문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좋아요? 나는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 가능해? 라고 한다든가 내 말이 어떻게 들려? 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든가 내가 뭘 도우면 될까? 라고 한다든가 한번 권유형의 문장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가 너무 화가 났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커넥션. 감정의 공감의 소화전에 연결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요? 사실로 말하기. pick the fact.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impact. 영향을 말하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request. 부탁하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express honestly. 솔직하지만 and gently. 부드럽게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작은 대화를 통해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고 갈등 상황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대화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